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현재 시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증시의 하락분은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서 14일자부터 주요 지지선을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살펴보아도 14일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어제 일자로도 강력한 매물을 쏟아내면서 추가 하락을 지속해서 나타냈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강력한 매물 출회를 동반했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10월 중순에 어느 정도 하방 기조가 자리를 잡힐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다시금 재차 강력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1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왔으나 다시 재차 원화가 약세가 진행되면서 1130원 구간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의 강력한 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글로벌 지수 또한 상해 종합 지수 또한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지수 또한 조정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조정에 대한 모습이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전망 하회 부분이고 미증시에 대한 폭락을 그래서 이끌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의 강세 부분이 있었죠.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한 축소가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과세 회피 물량으로 증시의 하락을 더욱더 배가시키는 그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간혹 어떤 종목들은 특히 이제 심하게 눌리는 종목들이 있었죠. 현재 시장에서 호재를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 부분이 그나마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12월 3일에 잠시 동안의 지수의 반등을 일으켰지만은 바로 보수적인 시각으로 하루하루 말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 국면으로 이끌었었거든요. 바로 이벤트성에 대한 상승 부분이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빅 이슈는 FOMC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방향인데요. 우선 FOMC는 이미 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금리를 3차례 더 올린다는 신호를 줬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3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블룸버그 통신이 이달에 월가 경제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내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한 다수에 대한 그 월가의 기대대로 FOMC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다면은 글로벌 증시에는 잠시나마의 그 반등 호재로 조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의 말씀드린 2045포인트, 50포인트 구간의 그 단기 지지를 계속적으로 다져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단기 반등이 좀 유효한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향후 단기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 두시고 남은 물량을 보유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겠죠. 18일에 미국 건축 허가 건수가 있고요. 21일에는 미국의 11월 내구재 수주, 그리고 개인소득 소비 지표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협상의 진전이냐 아니면 후퇴냐, 이런 무역 협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식들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출력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장세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최근 어떤 섹터의 수급 동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도주를 매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초에 매물 출회를 살펴보자면은 3에서 4회 정도의 매물 출회가 일어났었는데 단기의 반등 이후에 바로 하락을 보였거든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크게 증가를 하면서 증시를 전강 후약 패턴으로 하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해당 과정에서 저희가 물량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고 나서 다시 2045포인트와 50포인트의 지지선을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이 다시금 시작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가 미증시의 영향분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전환될 것이다, 크게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결국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증시를 바라봤을 때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이날이죠. 팔로우 스러스데이였던
11월 2일에 그 상승분을 양봉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이렇게 그어봤는데 그 안에서 등락을 좌우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 전환으로 결국에는 인정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보시려고 한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2045포인트와 50포인트 구간에서 강하게 하락 전환하여 증시에 대한 하방 국면으로 이끄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저희가 그나마 국내 증시 또한 잠시 동안 더 하락 국면으로 강하게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미증시에 대한 하락분이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견고하게 조금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서 작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던 게, 중국이 6개월 만에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 수입을 하면서 휴전 합의 시에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자면은 단기 이벤트성의 어떤 호재가 바로 단숨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아직은 평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증시의 그 지지선, 주요 지지선인 하락 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약손절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주요 종목들의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집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촬영분을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카톡방으로 링크로 저희가 야간 강연 때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자동차 섹터 분야입니다. 현대차의 어닝 쇼크도 염려는 됐었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았던 자동차 섹터가 휴전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적 반등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계속해서 해드렸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시점 이후부터 매집을 이렇게 해 나갔다면은 단기적 반등이 강한 섹터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셨겠죠. 주도주로는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강력한 반등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수소차 관련 정부 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가 되면서 관련 섹터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일으켰었습니다. 수급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도주, 특히 이제 내년에 실적 성장이 담보가 되는 그런 주식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온 시스템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3일 동안에 비중 20%를 매집을 하면서 상승분을 이끌었었고, 해당 구간 1차 목표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이익을 먼저 챙겨두는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주도주를 공략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침착하게 최근에 이제 여러 섹터의 순환매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증시의 하방 국면에서 주가가 특히 이렇게 낙폭 과다되어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구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어나간다면은 성과가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한온 시스템에 대한 수익을 또 좋게 거둬들여 드렸던 입장이었고, 이와 발맞춰서 건설 섹터에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그 주도주를 저희가 선점을 했던 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GS건설이었죠. 12월 13일에 강력한 반등 이후에 상승 탄력을 잘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도주를 편성하지 못하셨더라도 순환매 패턴이 HDC 현대산업개발 그 장중에 거의 9%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매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실적 우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무색할 만큼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이 유효한 과정에서 저희가 매집을 했던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해당 구간에 이렇게 3회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금일 상승분을 이끌었습니다. 결국에는 2018년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미증시는 사실상 상반기에는 상승분이 강했다가 이제 10월부터 강력하게 하락 전환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내년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재가 미리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뉴스나 기사들을 체크해 보면은 어떤 호재든 없고 계속해서 악재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순매도세로 전환됐던 패턴들이 최근에 조금 한 두세 차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무입 물량도 한 최근에 이제 1, 2주 과정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지수에서는 기관 순매수가 강했던 하루였지만은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형태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 남들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반대로 이제 혹독한 겨울이 서서히 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의심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의심들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신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비중을 잘 조절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을 골라서 매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아직까지는 증시에 하락 국면으로 강력하게 전환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카톡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내년의 실적이 그나마 좋은 업황을 고르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편성을 해 나가고 주도주를 많이 놓치셨다면 순환매 패턴에 실적이 우상향한 종목을 고르다 보면은 금일 같은 추가 상승분이 충분히 양호한 국면이고요. 그러한 섹터의 수급을 잘 체크하셔서 주도주를 편성을 하지 못하셨다면은 순환매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2등, 3등 종목들을 잘 구성을 하셔서 매집을 하셨다면은 한 번에 강한 상승분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장이라는 뜻이죠.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도 전환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뉴스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10월 3일에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 반등분이 계속해서 유효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횡보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낙폭 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잘 매집을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또한 유효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던 그런 투자 전략들이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장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성 뉴스나 여러가지 글로벌 시장 동향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국내 증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매집 종목이 수익이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한두 개 쌓이다 보면은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두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증시 하방 국면에 저가 매수, 순매수 형태에 유입된 리더들의 수급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손절 또한 진행이 되면서 트레이딩을 잠시 또 쉬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미래에 대한 모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패턴들의 종목들을 가만히 또 놔두시게 되면은 그만큼 기회비용의 낭비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저희가 또 따로 추천했던 오픈 종목이죠. 오텍이라는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구간에서 저희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저가 패턴의 그 매수 유입이 되는 패턴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리더들이 뺏어가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라서 단기 트레이딩도 해당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이어나간다면은 급등주 공략을 꼭 안 하시더라도 지금 한 4, 5% 정도 수익 중인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더 키워볼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한번 지켜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1차 목표로 하는 구간입니다. 이 오텍 같은 경우에도 1만원 언저리에서 만약에 강한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에 해당 구간의 절반을 일단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매입 단가에 로스컷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전략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어나간다면은 이 해당 종목으로 절대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일은 없겠죠. 손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반 차익 실현 물량이 만약에 하락 전환되어서 다시 매입 단가 이하로 태그가 된다고 해도 전량 매도가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국면인데 이렇게 전략을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